업무에 바로 통하는 회계 실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의 감모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쌓아놓은 상품들을 재고자산이잖아요. 이 재고자산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장부와 실제 기말에 가서 재고조사를 대하해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를 봐야 되겠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장부에 있는 재고액보다 부족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성이 있는 것이 있고 원가성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성이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상품 매출 원가, 즉 판매한 상품의 구입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다면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수해가 발생을 해서 침수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우리가 영업 외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감모라기보다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실제 기말 상품의 시가가 우리가 취득할 때는 만약에 뭐 8,000원이었는데 하나당 가격이 지금 이것을 시중에 가서 살려고 해서 보면 8,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면 충분히 산다. 그러면 2,000원의 만큼의 평가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8,000원에 매입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나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8,000원인데 기말에 이거와 똑같은 제품을 사려고 하면 6,000원이면 산다.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고자산을 난 8,000원에 샀으니까 계속 자산을 8,000원으로 남겨놓을 거야. 난 내가 샀는데 뭐 여기다 이익을 붙여서 팔 거야. 그럼 판매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산의 가치를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락을 한 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업의 손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도둑 맞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부 다 매출 원가에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손해는 다 누구한테 나중에 매출원가를 손해를 보지 않으면 매출원가에 들어가서 비용 처리를 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원가라는 말은 곧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은 딱 하나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건 이거예요. 자,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거든요. 분계에 그런 문제가 없어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자, 환출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매입 환출이라고 합니다. 매입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매입한 상품에 등급 착오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매입 애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매입 할인이 있는데요. 외상 매입금을 약정 기일보다 조기 상환해서 외상 매입금을 할인받는 것을 매입 할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나요? 네.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상 거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당장 물건 사는 날 그냥 현금으로 딱딱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예금으로 바로 즉시 주고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외상 거래를 회계 처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생겼는데요. 이 외상 거래는 거래 약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래 약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2/10 N/30이라는
거래 약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외상 거래 기간을 30일로 한다. 30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일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뭐 하게 되면 외상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2%를 뭐 해주겠다? 할인해 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2%를 할인해 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를 할인해 주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매입 매출일 때, 매입 매출일 때, 자, 매입할 때 외상 매입금을 빨리 받아서 빨리 10일 이내 받게 되면, 회수하게 되면 2% 할인해 줄게, 깎아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품을 사왔어. 자, 오늘 사온 금액이 1,000만 원어치 사왔어요. 오늘 받아도 오늘 줘도 1,000만 원. 한 달 후에 줘도 1,000만 원. 30일 이내만 주면 돼. 그러면 오늘 1,000만 원을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해야 될까요? 대부분 30일까지 버티다가 주겠죠. 줘야 되는 만기일까지 가서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근을 걸어놨어요. 2/10. 10일 이내 주면 2% 할인해 줄게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2%라면 뭐가 돼요? 1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2%면 1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겠지만 네, 만약에 2천만 원, 1억이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고 10억이면 2%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정을 두게 돼요. 그래서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 기간보다 빨리 상환하는 걸 조기 상환하게 돼서 외상 매입금을 할인받는 건 매입 할인. 그러면 반대로 매출한 상품이 반품되어 오는 겁니다. 그걸 매출 반입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불량이 있거나 등급 착오가 있어서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깎아주기로 했어요. 잘 드러나지도 않는 거라서 그냥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깎아드릴게요.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외상 매출금을 약정 기일보다 조기에 회수해서 할인해 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반비가 있습니다. 운반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누가 운반비를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배에 싣는 순간에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구매자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에 싣는다. 보통 수출한 배에 싣잖아요. 그래서 배에 싣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적 즉시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운반비는 누가 물어요? 누가 책임을 져요?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파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땐 구매자가 냅니다. 그러면 운반비를 아니 팔기도 전에 비용 처리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구입 원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상품을 얼마에 샀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군요. 자, 상품을 매입했어요.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뭐든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상품을 1,000만 원 매입했어요. 그런데 운반비가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가가 1,0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도착을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반 중일 때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 상품 똑같이 1,000만 원어치를 뭐 했어요? 매입했는데 운반비가 있대요. 운반비가 있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나는 운반비랑 관련이 없어요. 난 안 내요. 난 안 냅니다. 그럼 누가 내요? 판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 저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반자가 부담을 해서 판매자의 운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예,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래요. 슈퍼에서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네, 코스트코 가가지고 코스트코에 가서 이제 간 김에 뭐 이것저것 많이 사잖아요. 큰맘 먹고 이제 또 뭐 한꺼번에 쭉 많은 양을 사러 가니까. 그래서 샀는데 한 30만 원어치 샀어요. 30만 원, 50만 원어치 샀어. 50만 원어치 샀는데 배달을 해서 하기로 해달라 했어요. 그럼 배달을 했는데 그럼 누가 배달을 해서 올 때까지 나는 돈은 결제했지만 아직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와서 도착을 해서 나한테 배송이 들어왔어요. 배송이 들어오는 계단에서 누가 들고 있던 배달원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코스트코 직원이야. 그러면 코스트코 책임인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이 다시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 배달해 주세요. 자, 결제했습니다. 배달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손님, 고객님, 지금부터 고객님 자산이니까 고객님이 운반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하고 왔는데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서 깨졌어요. 그러면 내 손해예요. 그게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기업적인 게 아니라 가정적인 걸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정말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저희 제자아이가 취업을 했는데 중국으로다가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으니까 말투가 딱 고등학생 말투잖아요. 이래요. 선생님, 큰일 났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이 났는데?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요,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배가 항구에 들어가다가요,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배가 기울어져서 바다에 빠졌어요, 배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 그랬더니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지 한 6개월 됐을 때 얘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거요. 우리 배운 거로 따지면요. 뭐였냐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수출을 했잖아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싣는 순간 이미 중국 회사 거였던 거예요. 근데 배가 싣고 가다가 바다에 항구에서 접안하는 데서 넘어진 거예요. 끼우뚱. 그러면 중국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지 구매자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운반비를 누가 내요? 구매자가 내요. 그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네,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나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다 해서 누구의 재고 자산인가도 달라요. 선적 즉시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가서 지금 열심히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도 우리 거가 아닌 거예요. 이미 간 거니까.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계속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도 누구의 재산이에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도착을 해서 상대방에게 인수를 해야 그래야지 누가 되는 거예요. 상대 구매자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딱 가장 중요한 말은 과연 누가 운반비를 책임질 것인가? 운반비는 자, 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가고 있는 동안에 판매자의 자산이니까 판매자가 비용으로 운반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판매하는 즉시 구매자 것이 이미 됐으니까 구매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구매자의 상품을 구입한 원가에 플러스 시켜라 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운반비를 내야 될 건가? 자, 상품 2,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임 4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운반비는 우리가 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급했어요. 그러면 상품이 2,000원이 아니라 2,040원이 되는 거고요. 자, 운임 40원은 현금 줬고요.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 2,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당점 부담 운임을 40원을 상대방이 대신 내줬어요. 동점이.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운반비를 돈을 40원은 상대방이 내줬으니 상품은 2,040원 그대로고요. 중요한 건 뭐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2,040원이 됐다는 거죠.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상대방이 내줬으니까. 상품 2,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동점 부담 운임 40원을 당점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상대방이 내야 될 돈을 우리가 냈다. 그러면 상품은 2,000원어치 들어왔지만 운반비는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외상 매입금에서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동점은 거래하는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은 2,000원이 될 것이고요. 자, 현금 내가 40원 냈으니까 나의 외상 매입금은 1,960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상품을 매출할 때 운임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누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를 합니다. 매입을 했을 때만 다른 거죠. 상품 3,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송 운임 8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점 부담 운임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하고요, 여러분.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하고요. 3,000원 하고요. 자, 운임 현금 80원도 나갔어요. 3,080원이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급해야 될 운임이었으니까 운반비 80원 하고 3,000원은 외상으로 매출한 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당점에 3,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당점이 부담해야 되는 발송 운임 운반비 80원을 동점 상대방이 대신 지급했으니까 우리에서 80원만큼을 덜 받으면 되는 거죠. 당점 부담 운임을 동점이 상대방이 대신 지급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작아진다. 상품 매출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운반비를 우리가 비용 80원 발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냈잖아. 내가 안 냈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감소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3,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동점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 80원을 우리가 대신 내줬다면 돈을 다 우리가 낸 거잖아요. 그럼 받아야죠.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예요? 3,000원 했고요. 현금도 80원 나갔어요. 근데 이 현금 우리가 낼 거 아니었어요. 예, 동점이 부담할 거거든. 상대방이. 외상 매출금이 3,080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백 상점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10만 원이 반품돼서 돌아왔다. 그러면 예, 그리고 당점 부담의 운임 5,000원을 태백 상점에서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는 운반비가 발생했다. 불량품이 돼서 반품돼서 왔으니 외상 매출금은 감소할 것이고 매입 환출 애누리도 발생할 것이다. 참 발생할 게 많네요. 그죠? 이렇게요. 1단계. 자, 1단계부터 보세요. 자, 외상 매출금 땡땡땡 했고요. 상품 매출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만 원어치가 반품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외상 매출금이 일단 10만 원이 줄어야 돼요. 일단 10만 원이 줄어야 되고 그러면 반품돼서 돌아왔으니까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운반비는 5,000원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안 냈어. 상대방이 대신 내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에다가 5,000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마이너스 쳐줘야죠. 부족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꼭 읽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또 할 것이 더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아주 여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유롭진 않아요. 자, 외상 매출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건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외상 매출한 상품 중에 파손품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상품 20개, 개당 5,000원짜리에서 10만 원을 발송해서 보충해주고 운반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색 보세요. 보충, 교체한 것은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불량, 잘못된 게 있는 거 파손품 돼서 바꿔줬을 뿐이니까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운반비는 가야 되겠죠. 운반비는 5,000원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정선 상점으로부터 외상 매입한 갑상품이 상품 이름이 갑인 거예요. 갑상품 중 파손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10개 개당 8,000원을 8만 원을 보충받았어요. 그리고 당적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반입비용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거잖아요. 매입했던 5,000원이 과연 운반비 5,000원이 그러니까 반입비용이 우리가 뭘 거냐 운반비를 발생이 될 거냐 매출이 아닌데 자 어떻게 해요?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거는 매입 시점에는 매입하는 사람이 색상이 이러네요. 매입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운반비는 뭐예요? 상품으로 상품 원가에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뭐로 해야 된다? 상품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보세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뭐가 빠진 걸까요?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 선이 빠졌어요. T자 계정에서. 자,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고요. 단기 총 매입액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매입을 해왔는데, 반품했다. 매입 환출, 깎았다. 매입 애누리, 할인받았다. 일찍 갚아 상환해서 할인받았다. 매입 할인. 총 매입액에서 분개를 할 때 환출을 반품시키면 매입 환출 애누리 이렇게 되고요. 매입 할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초상품 재고액과 무엇을 단기 순 매입액을 합친 것을 여기가 뭐가 오는 거예요? 얘네를 다 깎으면 다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순 매입액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매입액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매입액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기 때문에 총 매입액으로 그냥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초 상품에다가 못 빼고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차감하고요. 이거 분개할 때 한번 했었어요. 매입, 할인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단기순 매입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 분개 관련된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매가 완료된 것은 뭐라고 하고요? 판매가 완료가 된 것은 우리가 매출원가다라고 하고요. 판매되지 않은 것은 기말상품 재고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한 것이다.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액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던 계산된 순매입액을 더한 것은 차변의 합계잖아요. 순매입액을 더한 것은 매출원가와 기말상품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기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죠.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순 매입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필기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총 매출액이 있습니다. 총 매출액이 대변에 있는데 매출된 것이 반품돼서 돌아왔어요. 매출 환입. 자, 그리고 매출한 걸 깎아줬어요. 매출 애누리. 자, 매출을 했는데 빨리 회수하는 바람에 뭐 했어요?
할인해 줬어요. 뭐야? 매출 할인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다 차감한 것이 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바로 이 계산식이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 벌어들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지출된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것들은 빼주면 법인세, 주식회사는 법인은 법인세, 개인기업은 소득세, 차감 전 손익이 나옵니다. 손실이든 이익이든 나오겠죠? 여기에 법인은 법인세 비용, 개인은 소득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놔봤어요. 자, 기초상품이 얼마였냐면 1번은 15,000원, 15만 원이었고요. 단계 매입한 것이 70만 원이고요. 기말 상품이 2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매출 원가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15만 원에서 70만 원 더하면 85만 원에 20만 원 뺐으니까 6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매출액이 95만 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자, 매출 총이익은 자, 30만 원이면 자, 매출 총이익 30만 원이죠? 거기서 판매 관리비가 지금 얼마예요? 8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은 22만 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계산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22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으니까 2번, 3번은 종이를 꺼내서 계산해 보세요. PDF 파일을 드린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